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연세바른병원 이동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건강매거진 1부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6666-0114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요즘 직장인들에게 허리 통증은 거의 달고 사는 거잖아요. 저도 요즘 스쿼시를 쳐서 좀 약간 허리가 아픈데요. 이렇게 근육통인 줄 알고 좀 잘못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이러한 통증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를 했다가 3, 40대 이후에 급격히 나빠지는 증상으로 이후에 척추 질환이 진단이 돼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척추의 통증을 유발하는데 잘못된 자세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기둥인데요. 네. 이 모형처럼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인 디스크가 있고 이 네. 사이사이에 수많은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천추뼈가 있고 네. 꼬리뼈가 있죠. 그래서 이런 척추뼈가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제꼈다가 하는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장시간 앉아 있는다든지 앞으로 숙이고 있는다든지 또 뒤로 제끼고 있는다든지 네. 또 잘못된 습관으로 옆으로 휘어져 있다든지 하게 되면 무리를 가게 되는 건가요? 예, 이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되고 네. 우리 아나운서처럼 네. 이런 스쿼시나 골프나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꼬이는 척추를 이렇게 꼬이는 운동을 하게 돼도 상당히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가 네. 척추 질환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환자 수가 매년 1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허리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지만 또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리 디스크 질환이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수액인 디스크는 가운데 핵이 있고 섬유륜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퇴행이 돼서 찢어지고 터져 나오는 것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인데요. 왼쪽 MRI에서 보는 것처럼 정상 디스크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물 성분이 많아서 쫀득쫀득하게 우리 몸에 충격을 흡수하고 또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스크들이 검게 퇴행을 하게 되면 검게 디스크가 블랙 디스크가 되고 딱딱해지고 탈수가 됩니다. 심해지면 후방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돌출되게 돼서 뒤에서 내려오는 신경 가지를 누르게 되고 이 신경을 누르게 됨으로 인해서 허리뿐만 아니라 엉치와 다리 통증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음 화면 지금 있죠? 보는 화면은 적외선 체열 검사입니다. 왼쪽 사진은 노랗게 보이는 정상 다리의 사진이고요.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이 왼쪽 다리가 이렇게 화살표처럼 퍼렇게 신경의 흐름이 좋지 않고 혈류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 아픈 다리 쪽에 통증이 이렇게 생기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모형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네. 다시 한번 준비해온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찰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몸을 지탱해 주면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이 디스크가 뒤로 지나가는 신경 통로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면 뒤로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인 이 노란색이 신경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두껍게 또 큰 통로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디스크가 탈출한다든지 또 수액이 탈출해서 신경을 누른다든지 척추가 어긋난다든지 하게 되면 신경이 이렇게 끼게 돼서 신경에 위축이 오고 가늘어지고
또 디스크 수액이 이렇게 파열이 되면 이렇게 심한 신경 압박을 일으키게 되는 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퇴행성으로 인한 허리 질환은 좀 다른 거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네.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디스크 탈출증과 구별하셔야 될 질환 중에서 주로 장년 또 노년층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보시는 단면도 사진인데요. 앞에 디스크가 있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사진이 정상적인 신경 통로입니다. 네. 하지만 오래된 변성과 또 세월이 흐르면서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고 또 이 뒤에 있는 관절이 비후가 되면서 신경 통로가 이렇게 좁아지는, 즉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 신경 통로가 상당히 좁아지게 되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이 이렇게 뻘겋게 변성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상하기 때문에 다리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다음 사진이 하나 더 있죠? 진행 과정이요. 그래서 실제로 네. MRI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신경이 이렇게 잘 흘러내려가셔야 되는데요. 점점 신경이 내려가는 것이 맥히게 되고 네. 더 진행이 되면 여러 마디에 걸쳐서 신경 압박이 오게 되는 척추관 아. 협착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이랑 발생 원인이 다른데 나타나는 증상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별지어서 증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료 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아픕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증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오히려 우리 할머님들 예.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할머님들 이렇게 숙이면 편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지금? 그래서 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아픈 게 허리 디스크인 반면에 할머니들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편하다고 하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허리를 뒤로 제끼는 것이 더 척추관 협착증일 때는 증상이 유발되는 것이고요. 보통 허리 디스크는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대개의 경우에는 엉치와 다리, 발 쪽이나 발목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허리 디스크 환자는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걸으면 편해지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오히려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앉아 있으면 쉬면 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는 다리를 올리면 네. 많이 올라가지 않는 급성 병변인 경우가 많고요.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허리 디스크보다는 상당히 각도가 올라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걸로 쉽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TV 보시면서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보시면 쉽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상이 보이면 통증의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 하지만 허리 디스크는 여러 마디가 있고 통증의 기원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도대체 내 통증이 척추의 어느 부분에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전문가와 상담할 때 또 MRI를 찍을 때도 나의 통증이 디스크에서 생긴 건지 네. 관절에서 생긴 건지 주위의 신경 압박으로 생긴 건지를 분명히 구별을 해서 적절한 그 포커스를 찾아서 치료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절한 포커스를 꼭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통증의 치료를 찾았다면 치료를 단계별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그 준비해온 화면이 있죠?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본적인 신경 성형술 치료가 있습니다. 째지 않고 주사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발전된 단계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을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척추를 주사로 치료하다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내시경으로 척추강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점을 찾아보는 방법이고요. 네. 그러면서 디스크 안에 있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한 디스크와 돌출된 디스크를
직접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수액하고 수액 감압술을 하는 방법이고요. 네. 이러한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 치료나 도수 치료, 허리 인대 강화 치료 등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치료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미세 현미경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치료법인 신경성형술부터 살펴볼게요. 어떻게 치료하는 건가요? 신경성형술은 영상을 보시는 자료 화면을 네. 가져왔는데요. 시술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보시는 사진처럼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국소 마취를 하고 가느다란 주사가 들어가는데 2에서 3mm 되는 특수 카테터가 신경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에 맥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유착을 풀어주고 약물을 치료하게 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신경성형술은 어떤 분들에게 좀 효과적일까요? 신경성형술은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척추 디스크 환자들이나 네. 척추관 협착증,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척추 퇴행성 질환들, 네. 척추 압박골절 및 일부에서 암성 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시간 허리 통증에 관해서 궁금증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나쁜 의자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한 3개월 아프다가 또 안 아프다가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제일 아픈 게 보통 때는 하나도 누워 잘 때나 뭐 걸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그냥 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전철 타고 어디 간다든지 차를 타고 어디 간다든지 그러면 네네. 같은 자세로 30분만 앉아 있으면 바늘 하나 끼워 놓은 것처럼 그냥 뻐근하고 아주 많이 쑤시는 건 아닌데요. 네. 뻐근하고 기분 나쁠 만큼 아파요. 근데 동네에서 그때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봤더니 뭐 꼬리뼈가 약간 뭐 이렇게 옆으로 갔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조금 치료했더니 괜찮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즘 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앉아서 뭐 일을 못 해요. 조금도 30분도. 네네. 네,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 예. 어머님 그 말씀하시는 증상을 제가 알겠고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 네. 사실 우리 몸무게가 네. 이제 우리 몸이 척추를 받치고 있는데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네. 어머님께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척추 디스크 증상이지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쪼그려 앉아 있다든지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상당히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거는 단순한 그냥 꼬리뼈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 허리를 그 받치고 있는 그 디스크 자체의 질환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MRI 등을 통해서 예, 디스크 자체의 질환을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어머님 같은 간헐적인 허리 통증인 경우에는 제가 봤을 예. 때는 당장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 예.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하시고요. 네, 네.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 운동 치료로 어머님의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좀 낫고요. 예, 맞습니다. 예. 디스크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가까운 네. 전문 병원 꼭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시죠. 예,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허리가 이렇게 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네, 구부리고 움직이고 할 때 네네, 이렇게 반드시 서서 다니고 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뭘 들고 내리고 이제 들었다 놨다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구부리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좀 받았었는데 네네, 받을 때는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안 받고 나면 또 다시 아프고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러는데 그 원인이 어떤가 싶어요. 저는. 허리 통증만 있으시고 다리 통증은 없으신가요? 예, 예.
예, 아까 설명드렸던 어머님하고도 비슷한 증상 같습니다. 일단은 심한 다리의 통증이 없으신 걸로 봤을 때는 심각한 척추간의 협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무리를 하게 되면 간헐적으로 생기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건데요. 허리 관절 자체의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퇴행이라든지 후관절의 퇴행, 즉 관절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MRI를 찍고 CT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영상적으로 진단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병행을 하고 또 적절한 운동과 또 생활 습관 교정을 하신다면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용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치료법인 꼬리뼈 내시경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경성형술에 내시경 시술을 더해서 치료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예,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성형술은 수술하지 않고도 척추 디스크를 치료하는 좋은 치료이고 또 입원이 필요 없고 국소 마취로만 치료하고 또 시술 시간도 20분 내외로 간단하고 전신 마취가 어려운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 수술 후에 계속되는 허리의 통증이라든지 다리의 저림에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서 기존의 척추 신경 성형술 특징보다 더 중요한 미세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MRI 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병변을 쳐다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위 내시경 하는 것처럼 척추도 직접 내시경을 들어가서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찾지 못했던 통증까지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시술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엎드려 누워 계신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처음부터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협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는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저렇게 복잡하게 보이고 또 그 뻘겋게 보이는 것들이 일종의 염증이거든요. 유착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저렇게 네. 하얗게 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런 것들이 유착입니다. 네. 저 밑에 부분에 있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이고요. 그 주위에 뻘겋게 있는 것들이 염증이고 물론 저렇게 혈관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내시경 치료가 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척추강 안에서 내시경이 움직이면서 그 염증이 있는 부위를 찾게 되고 치료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 사례 좀 보여주시죠. 예,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 시술 전후에 비교를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 가장 위의 화면은 시술 당시의 장면 사진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내시경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술 전에는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주로 차갑게 보였던 양쪽 다리가 치료 후에 많이 노란색, 좋아졌네요. 따뜻하게 보여서 혈류의 흐름이라든지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3D 체형 검사에서도 전후에서 상당히 밸런스를 찾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술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5년 이상 고생을 하셨고 네. 사실 만성 통증 때문에 상당히 힘든 환자였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시술 전에 촬영한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상당히 그렇게 차갑게 신경의 흐름이라든지 또 유착 때문에 이렇게 차갑게 보이는 다리가 네. 시술 후에 따뜻해지는 적외선 체열 검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시술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음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인데요. 어떤 치료법일까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는 치료입니다. 지금까지는 디스크 바깥에서 치료하는 방법이었고 네.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준비해온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술 과정이죠. 가느다란 주사로 디스크 안으로 들어갑니다.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저 뒤쪽에서 저렇게 뻘겋게 고주파를 분사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네. 프로브가 들어가서 고주파를 분사하게 되면 이 수액 자체, 디스크 자체가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주위에 압박돼 있던 저 병변을 감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고주파로 일정 시간을 계속 쉽게 말해서 지지게 되고 네. 고주파를 열을 통해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수액이 다시 리모델링돼서 아. 주위의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좋은 치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술이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좀 효과적일까요, 선생님?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주위의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겠죠.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목, 허리 디스크, 즉 퇴행성 디스크 및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아까 두 분도 제가 상담했지만 네. 앉아있기가 힘들고 허리나 엉치 통증이 있으신 분들,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 통증, 그리고 팔,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신경성형술 둘 다 바늘을 이용한 치료법인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료 화면을 보여드린 것처럼 신경 성형술과 꼬리뼈 내시경 치료는 이 꼬리뼈를 이용해서 척추 안으로 들어가는 치료고요. 네. 고주파 디스크 수액 성형술은 허리 옆으로 들어가서 직접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타겟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커스가 통증의 포커스, 원인이 되는 그 병소가 디스크 쪽이면 더 디스크 쪽으로 들어가고 척추강, 신경의 유착이라든지 신경의 압박이라든지 그런 척추간 협착의 증상이라면 내시경이라든지 신경 성형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환자분들은 디스크 자체의 문제와 척추강 자체의 문제가 둘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디스크 안으로도 치료를 들어가게 되고 네. 척추신경강 안으로도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수술 없이 통증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특징도 궁금합니다. 예, 자료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술하지 않고 척추 디스크를 직접 치료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장점이죠. 있습니다. 네, 또한 전신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을 통해서 시술함으로써 어떠한 절개나 이런 그 열구 수술하는 그런 절개가 필요가 없고요. 당일 시술로 입원이 거의 필요 없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시술 사례인데요. 환자는 34세 여자 환자였고 시술 전에는 왼쪽 다리 통증이 상당히 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왼쪽 다리에 이렇게 퍼렇게 열이 떨어져 있고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통해서 신경을 풀어주고 이 왼쪽 다리에 색깔이 돌아오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법과는 달리 이제 수술적인 치료법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인데 어떤 수술일까요? 예,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 발음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사실 네. 수술은 웬만하면 척추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또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된다든지 또 마미증후군이라고 대소변 장애라든지 성기능 장애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세 현미경 수술을 통해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치료가 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술 방법은 어떤 원리를 이용했을까요? 예, 그 원리를 뭐 말로 설명해드리지 말고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측성 네. 미세 현미경 수술이란 일측성이 뭡니까? 한쪽으로만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위에 화면은 기존의 수술 방법인데요. 기존에는 일측성이 없었습니다. 양쪽으로 다 열고 뼈를 많이 절개를 하고 근육을 절개를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신경을 크게 펴주는 이렇게 신경을 크게 펴주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손상을 많이 입히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최소 절개를 통해서 한쪽으로만 들어가서 주위의 어떤 관절이나 뼈를 최소한으로만 절개를 하고 신경의 큰 감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쪽 저쪽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네. 그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네, 아까 협착이 심한 척추에서 수술 이후에 신경 통로를 이렇게 넓게 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고요. 네. 수술의 성공률은 95% 정도 됩니다. 네, 성공률이 좋다고 하니까 조금 다행인데요. 이 내용 조금 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시청자 한 분과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척추의 횡단 척추염이다 그러는데 이거 염증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예. 척추 횡단 척추염 염증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네, 이게 염증이. 정확한 이게 염증 예, 정확한 환자분 질병명이 횡단 척추염입니까? 예. 예, 그래서요. 말씀하시죠. 그 치료를 어떤 거 좋을까요? 예, 치료하는데. 예, 혹시 목에 생기셨습니까? 등이나 허리에 생기셨습니까? 아니요,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예,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듣기로 정확한 진단명을 알아야 되겠지만 횡단으로 생기는 척수에 생기는 염증 같습니다. 즉 신경 자체에 생기는 염증 중에서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염증은 주로 신경 자체에 생기는 질환인데요.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어떤 원인 모르는 감염 또는 바이러스 감염 또 여러 가지 연관돼 있는 질환 때문에 생기는 척수 자체, 즉 신경 자체 염증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맞다면 대개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환자분의 MRI 사진하고 현재 환자 상태를 정확히 보고 치료 가이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까운 전문 병원 찾아가서 꼭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한 2개월 전에 자고 일어났더니요. 네, 갑자기 엉치 펴져부터 갖고 오른쪽 다리가 전체가 다 아프더라고요. 이게 막 쑤시고 저린 건 아니고요.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네,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속이 돼서 네, 제가 신경외과를 가봤어요. 갔더니 네, 가서 CT를 찍자고 해서 찍었더니 네, 허리뼈가 어떤 부분인지 할 때 밑에 부분이 있더라고요. CT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선생님이요. 네. 그게 뼈가 튀어나와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처방 방법이 없으시다 그러고 네. 그러시는데 이게 한 2개월째 계속 이렇게 아파서 진통제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형외과로 가야 되는 건지 신경외과로 가야 되는 건지 제 생각이 지금 안 쓰고요.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아시는지 이것 좀 문의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아버님 다리까지 쭉 당겨 내려가는 통증이십니까? 예? 엉덩이만 아프십니까? 다리까지 아니 같이 다리까지 아프십니까? 아파요. 근데 허리는 전혀 안 아파요. 근데 신경외과에서는 허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신경외과 선생님 진료를 잘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전혀 없이 엉덩이만 아픈 경우에 엉덩이만 아픈 게 아니고요. 엉덩이가 제일 아프고 똑바로 누워있지는 못하고요. 옆으로 누워야 되고 네네. 다리까지 다 아파요. 예. 엉덩이가 심하게 아프면서 똑바로 누워있지 못하고 다리까지 당겨 내려간다면 엉덩이 자체의 문제보다는 허리 쪽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없지만 허리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엉치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리까지 당겨 내려간다는 거는 뭔가 신경이 눌렸다는 증상이기 때문에 신경이 뭐였다고요? 신경이 눌려 있다는 증상이기 때문에 예. 허리에서 신경이 눌렸다는 말씀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별하셔야 되는 병이 정형외과 선생님 말씀처럼 엉덩이 자체의 고관절이라든지 어떤 엉덩이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 인대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별을 상당히 잘 해야 되는데요. 예. 엉덩이 자체에 근육이 없다고 다리가 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가 당긴다면 먼저 허리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 신경외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정형외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구분해서 척추, 그러니까 신경외과냐 정형외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일단은 환자분께서의 증상은 허리를 먼저 보시는 것이 일단은 맞겠습니다. 네. 방송이 근데 선생님 끝난 답답하게요. 후에도 선생님이요. 네네. 네. 그 뭐 시술 자체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고 제가 당뇨가 있거든요. 네네. 시술 자체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고 그냥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데 저는 계속 아프니까 2개월째요. 아니,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의아스러운데요. 예. 수술하지 않고도 또 당뇨 환자나 고령 환자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시술이나 또 주사 치료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에서요. 예,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그래서 척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한다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예. 네, 선생님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끝난 후에도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예, 내용 감사합니다. 안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용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직성 미세 현미경 수술 과정을 화면으로 준비됐는데요. 보시면서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들어가서 최소 절개를 통해서 네. 튀어나온 디스크라든지 신경을 풀어주는 장면이고요. 저렇게 직접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군요. 처음부터 저런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비수술적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한 후에도 반응이 없다든지 마비가 진행이 되면 저런 식으로 결국 직접적으로 신경을 풀어주는 좋은 치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술의 치료 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이 될까요? 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운동 마비를 동반한 중증 협착증인 경우입니다. 협착이 있는 경우에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의 운동의 마비, 즉 보행이라든지 또 힘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운동 마비를 동반한 중증의 협착증인 경우에는 이런 미세 현미경 수술을 권유드리고요.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인 경우에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술의 특징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히기 때문에 매우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공률이 90% 이상, 95% 정도 된다고 네. 말씀을 드렸고 전신 마취가 아닌 이것도 부분 마취로 마취로 합니다. 하는군요. 예, 네. 예전에는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부분 마취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척추를 지지하는 구조에 손상이 없이 수술 후에 허리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당뇨나 고혈압 등이 심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도 척추 부분 마취로 시술할 수가 있고 네. 또 허리 상처를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또 수술 후에 재발이 적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말씀 해 주시죠. 예, 일측성 미세 현미경 수술을 수술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MRI 사진을 보듯이 왼쪽에 수술 전의 사진은 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두 마디에서 신경이 많이 끼어 있고 좁아져 있죠. 이 환자를 똑같은 환자인데요. 네. 수술 이후에 신경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두 마디에서 신경 통로가 넓어져서 신경이 잘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단면도 사진에서 이렇게 꽉 막혀 있던 신경 통로가 수술 후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후에 3D 스캔을 통해서 이렇게 밸런스가 상당히 깨져 있던 환자들이 양쪽 신경을 다 터주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서서 밸런스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미세 수술 현미경 수술 방법은 뭐 100%야 없겠지만 95%에 가까운 호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한 운동법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척추 질환은 누구나 쉽게 앓을 수도 있고 쉽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치하고 진단하지 않으면 계속 악화되고 나빠지게 됩니다. 나빠지기 전에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똑바로 앉아 계시고 정자세를 취하고 항상 가슴을 펴시고 네. 또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머리가 너무 앞으로 이렇게 처지지 않게 하시고 네. 그러면서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다면 배를 집어넣으시고 항문을 조여 보십시오.
그걸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아, 똑바로 앉아서 장시간 운전을 한다든지 또 장시간 할 수 없이 앉아 있는 경우에 허리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네. 허리를 피고 허리를 어깨를 피고, 핀 다음에 네. 배를 집어넣으십시오. 네. 그다음에 항문을 조이십시오. 이게 1회입니다. 아, 이거를 요가 하루- 자세 같네요. 꼭. 예, 네. 이거를 그 하루에도 수백 회, 수천 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꾸만 일어나서 어떤 우리가 배웠던 국민 체조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유연성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이후에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척추를 강화해야 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척추 강화 운동은 여러 가지 수영이라든지 물에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또 어떤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우리가 척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동 꼭 평소에 하시는 습관 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시죠.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 문의 좀 드립니다. 네네,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여러 곳에 다녀갔는데요. 네네, MRI도 찍어봤는데 별 증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픈 증상이요. 네네, 의자에 조금 앉아 있거나 이렇게 네. 하면 허리는 뻐근한데 엉덩이 뒤쪽서부터 종아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막 저린다고 그러네요. 저리고 또 잘 때 되면 시린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런 현상이 나와서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좀 문의를 드리는데요. MRI 상에서는 정상 소견이었다고요?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MRI 상에서 신경 협착이 또 신경 압박이 별로 없으면서 이런 예. 디스크처럼 비슷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사실 디스크 자체나 어떤 그런 병이 아니고 어떤 예.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라든지 또 예. 정형외과적인 문제, 고관절 문제라든지 또 예. 다리의 어떤 근육이나 인대 통증 자체인 것도 감별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I 상에서 그런 병이 아니고 척추에서 올라오는 통증이라면 MRI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예. 내시경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직접 아. 척추강을 봐서 염증이 있는다든지 또 신경 압박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운전을 할 때 한 20여 년간에 왼쪽에 정말 주머니에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운전했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예,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쪽에 지갑을 넣게 되면 골반이 뒤틀어지고 또 척추의 예.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증상이 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전화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예, 내용은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바른병원 이동엽 원장과 함께 척추 디스크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도 다양한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